미국 정부 한국 언제 또 개발한 거냐? KF-21 국산 엔진 추력 공개 충격. 한국 독자 개발 엔진 비행 실험 대성공. KF-21이 서울 광화문 상공을 비행하며 세계에 그 기술력을 선보였다. 이 역사적 순간은 단순한 비행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KF-21의 성공은 약 70년에 걸친 대한민국 항공기술 발전과 도전의 결정체로 국내 방위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기반이 되고 있다. KF-21 개발의 역사는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쟁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국산 항공기의 필요성을 절감한 공군은 1953년 첫 국산 항공기 부하로를 제작하며 독자 기술 개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후 1988년 KTX-1, 현 KT-1 개발을 시작으로 1991년 초도 비행에 성공했고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개발로 이어졌다. T-50은 2002년 초도 비행 성공과 함께 세계에서 12번째 초음속 항공기를 보유한 국가로 한국을 자리매김시켰다. 이를 기반으로 한 F-50은 현재 폴란드, 필리핀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2010년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KF-21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8조 8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은 2021년 4월 첫 시제기가 출고되고 2022년까지 시 제6호기가 성공적으로 시험 비행을 마치는 등 착실히 진행되었다. 2026년 완성을 목표로 한 KF-21은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F-35와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기존 F-4, F-16 전투기 사이의 성능을 자랑한다. 주요 제원은 길이 16.9m, 폭 11.2m, 최대 속도 마하 1.81, 항속거리 2900km로 설계되었으며 최대 7.7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 국산화율은 65%에 달하며 향후 엔진과 유도탄 등 주요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이 비율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SA, 액티브 일렉트라니클리 스캔드 어레이, 레이더는 KF-21의 핵심 항전 장비로 목표 탐지, 추적, 영상 형성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레이더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전자빔 조향 방식을 통해 속도, 정밀도, 생존성에서 월등한 성능을 자랑한다. 특히 다중 목표물 추적과 전파 방해 내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최초로 개발을 완료했다. KF-21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줄이는 스텔스 설계를 적용해 생존성을 높였다. 이는 기존 F-4나 F-16과 비교해 큰 기술적 진전을 의미하며 향후 유무인 복합체계와 더 강력한 스텔스 기술로 확장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KF-21은 적외선을 탐지해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RST, 인프라레드 서치 앤드 트랙 장비를 탑재한다. 이는 전파를 사용하지 않아 은밀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공대지 작전 능력을 갖추는 블록 2단계부터 정식 운용된다. A-4는 항공기의 메인 엔진이 가동되지 않을 때 전력 공급과 공기 압축을 담당하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 개발한 장치다.
이는 KF-21의 효율성과 생존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요소로 2028년까지 추진. 연료 개통 등의 핵심 부품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KF-21은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을 통해 국제적 협력의 가치를 보여주었다. 개발 비용의 20%를 분담한 인도네시아는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을 통해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KF-21은 1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방위 산업 시장에서 K방산의 입지를 넓히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2026년 양산이 완료되면 중동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로의 수출 가능성이 기대된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과 방산 산업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약 70년에 걸친 헌신과 도전 끝에 탄생한 KF-21은 국내 자주 국방의 핵심 전력이자 세계 방위 산업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 여부. 동해상의 단거리 탄도탄 여러 발, 올 들어 두 번째.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신형 미사일을 실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북한 자강도 강계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된 미사일은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바위섬 달섬 방향으로 250여 킬로미터를 날았다. 북한은 이날 신형 미사일을 실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SRBM, 사거리 300에서 1000km의 추진체, 엔진을 썼지만 의도적으로 사거리를 줄여 발사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이 자강도 강계시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계시에는 포탄과 탄두를 생산하는 강계 트랙터 종합공장, 강계 정밀기 개종합공장 등 군수공장이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과거 중거리 탄도미사일, 아흐뱀을 발사한 자강도 전천군 일대가 아닌 강계시를 택한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군 당국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뒀지만 추가 발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SRBM이 발사되는 이동식 발사대, TL, 일대에서는 여러 발을 발사할 수 있다. 또 강계시 일대에서 예비 텔들이 운용되는 모습이 군 감시자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두 번째다. 북한은 지난 6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아야빔을 발사했다. 당시 평양 일대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사용되는 탄이 포착돼 ICBM 발사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지난 6일 미사일 발사와 이날 미사일 발사는 다른 움직임이라고 합참 관계자는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까지 핵을 포함한 무기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 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 재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미국 본토 타격을 목표로 한 ICBM, 극초음속 미사일과 한반도 영내 사용이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남한이 대응하기 어려운 신무기 개발 차원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존재감을 과시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신형 무기를 가졌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3. 드론 막는 강철 주먹 장착한 브래들리 M2A4E1 보병 전투 차량.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차와 장갑차는 과거 같은 명성을 누리지 못했다. 전쟁 초기 러시아의 전차와 장갑차가 서방에서 지원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의 속수무책으로 당한 건 말할 것도 없고 폭탄을 탑재한 값싼 드론의 공격에 무기력하게 파괴되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러시아 전차와 장갑차는 방어력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후에 지원된 서방의 장갑차와 전차 역시 드론 공격에서 무적은 아니었다. 따라서 앞으로 전차와 장갑차의 생존을 위해 드론에 대한 방어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미 육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시 한번 성능을 입증한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의 최신 개량형인 M2A4E1을 공개했다. M2A4E1의 가장 큰 특징은 이스라엘 엘빗 시스템이 개발한 능동방어 체계,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 EAS, 인 아이언 피스트를 탑재했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 같은 비대칭 전력에 골머리를 앓은 이스라엘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오는 미사일과 발사체를 요격하는 능동방어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스라엘 방산업체인 라파엘이 개발한 트로피 압스와 엘빗 시스템이 개발한 아이언 피스트 에이스가 그것이다. 두 시스템 모두 전투기에서 사용되는 것과 비슷한 S 레이더 4개를 이용해 360도 방향에서 다가오는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 등을 감지하고 이를 무력화시킨다. 먼저 실전 배치된 트로피 에이프스는 성형작약탄의 일종인 EFP, 익스플로시블이 포엄드 페널레이터를 사용해 다가오는 적의 미사일을 파괴한다. 트로피 에이프스는 실전에서 적의 미사일과 로켓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트로피 앱스 탑재 에브럼스 탱크가 드론 요격에 실패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폭탄을 이용해 접근하는 목표를 제거하는 트로피 에이피스는 직선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 요격에는 유리하지만 느리게 접근하는 대신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드론 요격에는 불리할 수 있다. 이에 미 육군은 아이언 피스트 에이프스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언 피스트는 대응탄이 발사되어 날아오는 적이 미사일이나 로켓을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트로피 에이스보다 구조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대신 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또 대응탄을 발사해 요격하는 만큼 전차나 장갑차 주변에 있는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보병 전투 차량에 적합하다. 브래들리 M2A4E1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경우 실전에서 드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지 가장 빠른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전차는 여러 차례 무용론이 제기되곤 했으나 그때마다 새로운 기술 혁신으로 다시 전장의 주역으로 복귀했다. 능동 방어 체계가 드론 공격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